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아베 정권이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 요것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100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반면에 한국 사망자 수는 296명입니다. 300명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걸렸는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검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1000명이 나왔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별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0대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7, 80대 보면은 정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 수의 80%가 70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전부 다 사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시국에 일본에서는 사기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 사건이 터지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기도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노인들이 이 사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세상이 혼란하고 정보에 굶주려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이 많은 때야말로 사기꾼에게는 기회입니다.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기에 속는 피해자, 특히 정보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들은 애초에 이런 기사를 접할 기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듯이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같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사람도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기에 당하게 되고,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노인들 사망 통계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 시국에 아베 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 터지면서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베 정권이 인구 조절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이 그냥 방치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베 정권은 병상수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강조했지만 현재 병상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병상을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요양시설에서는 집단 사망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젊은 직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남겨진 노인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로 방치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일본의 연금으로 직결됩니다. 작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노후 자금으로 연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연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의원 선거 때도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연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데이터를 보시면은 80% 이상의 사망자가 70대 이상 노인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아베 정권의 계획이 딱딱 들어맞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소름이 돋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단숨에 끝나지는 않을 거다, 장기화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사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일본은 사망자 수조차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올해는 이러한 집계를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조사하지 않겠다, 사망자 수도 통계에 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8월 들어서 일본에서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도쿄에서 188명의 감염자가 확인이 됐는데 118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요거는 도쿄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감염이 되고 있는지조차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일본 정부는 고투 캠페인, 잘 아시는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인데 여행 가라, 여행 가서 돈을 써라 라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스테이 홈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나가라, 좀 제발 나가서 돈 좀 써라, 돈 쓰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나가라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지금 25% 정도 할인이 되는 식사권을 일본 정부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먹어라, 돈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먹어서 응원 완전 그거 아니야, 이번에도 먹어서 응원하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여자의대 같은 경우는 여름 보너스가 없다고 해서 한 400명 정도가 퇴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쿄의대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급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부분의 병원들이 정말 심각한 적자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퇴직을 고려하거나 이직을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병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일본은 의료 붕괴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인 지인,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지인과 얘기한 그런 내용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지금 의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에 관중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슬 받기 시작해서 8월부터는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려가 되는 게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베 총리가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입국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표명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은 내년인데 왜 벌써부터 외국인을 받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외국인을 받게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에는 오봉이라는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고 성묘를 하게 됩니다. 고투 캠페인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많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봉 때 고향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성묘하러 가거나 하는 사람은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8월 달을 계기로 해서 정말 무언가 크게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대만을 칭찬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대만의 코로나 대응이 정말 훌륭하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실시한 각국마다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파란색이 매우 잘했다,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빨간색이 정말 형편없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국 보면은 27%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요 푸리둥둥한 게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잘 못했다, 그러한 거고. 홍콩이 꽤 높네요. 홍콩 51% 정말 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대만입니다. 대만 93% 정말 잘했다. 그리고 7%가 어느 정도 잘했다. 요거는 진짜 100%, 일본인들 100%가 대만은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국 보면은 18%만이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75% 정도가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요 정도면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국가 눈에 띄는 게 베트남입니다. 85.9%의 일본인들이 베트남이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대만, 베트남 지들끼리 끼리끼리 놀고 있네 그냥. 수도권의 신형 코로나 감염자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94.2%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3% 모르겠다. 1.5% 90% 이상이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사태 선언 다시 발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은 다시 발령해야 된다. 82.3%, 그럴 필요가 없다. 13.7%, 모르겠다. 4%. 이건 역시 다시 발령해야 된다가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이 완벽하게 추락하는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는 일본의 추락에 가속도를 붙이게 되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노인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영상 끝난 다음에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